하는 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파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파업의 또 결말은 통상적으로 보면 일정하게 어쨌든 이 파업에 문제가 됐었던 원인이 됐었던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노사간 이 교섭이나 쟁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사실상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파업이 이 국민적 호응과 또 그 사회적 이슈, 우리 사회의 이슈를 포함한 그런 파업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제는 파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첫 번째로서는 노사 합의를 하게 되면 중단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파업 동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또 다른 경우에는 공권력이나 아니면은 아주 이 높아지는 여론의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상 본인의 이 파업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이제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이번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라고 봤을 때는 합의서가 없습니다. 지금 노사간에 합의서가 없고요. 그렇더라고 또 그럼 저희의 파업 수행 동력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서 그 위원장의 복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 다 복귀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그럼 여론이 나빴느냐? 그건 아니죠. 네,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사실 왜 파업이 중단됐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정식들의 합의나 파업을 어쨌든 접을 조건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서는 노사 합의가 아닌 정치권과 노동조합이 철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합의를 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많이 지쳐있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웃투쟁을 계속 끌어가고 노사 간의 합의서가 나올 수 없는 전망을 판단했을 경우에 투쟁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파업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우리의 호응해준 이 파업과 그러니까 파업에서 철도민영화, 철도노동자들의 철도민영화 저희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국민들과의 이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속에서 사실 파업에 대한 중단과 투쟁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결단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노사 합의서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정도 앞서 말씀드린 이 정도 말고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더욱더 좀 소중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까지 우리 사회의 민영화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사실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정하게 국민적 동의, 합의 내지는 의견 일치 이런 걸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적 저항은 대단히 완강할 것이다. 이제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이 이번 투쟁 과정에 보이지 않는 성과였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른바 보수 정권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른바 이제 투쟁과 저항하는 그 대우들에 있어서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제 민주노총의 침탈이라고 하는 계기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철도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저렇게 완강하게 탄압 속에서도 버티고 투쟁하면 우리도 저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해볼 만한 우리들의 의제를 가지고 투쟁을 해볼 만한 상황들이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전반적인 자신감이 넘치게 만드는, 즉 저항과 투쟁에 대한, 반민주, 반노동에 대한 저항과 투쟁에 대한 이것을 해왔던 대우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를 또 주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내부지 않습니까? 내부도 또 그럼 얼마나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땐, 딴 것보다도 저희가 31일 날 이제 복귀를 하면서 위원장 지침에 근거해서 파업대오에 들어왔다 이탈했던, 아니면 파업대오에 들어오지 않았던 대우도 일부 있죠. 근데 어쨌든 끝까지 버텼던 대우와 들어왔다가도 이탈했다가도 이제 조기에 복귀했던 대우까지 모두 합쳐서 전국의 15개 지역에서 거의 파업대오, 초기 파업대오, 이른바 8,000에서 9,000 정도의 이 집회대우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직적으로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즉 내부에 커다란 잡음 없이, 즉 논쟁이라기보다도 위원장의 결단이 참 고뇌에 찬 결단이었고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합원 간부, 중앙 간부, 이 지도부 내에서 커다란 쟁점과 이견 없이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동의하고 조직적으로 그러면 전환하자라는 것 속에서 이른바 파업 보고대회와 현장 투쟁 결의대회를 가지고 지부 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가서 복귀서도 모두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좌측에게 복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대단한 또 우리 내부에 이후 단결과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어낸 모습 아니겠느냐.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것은 아니죠. 손에 쥐거나 이런 성과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성과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침탈이라고 하는 계기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철도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저렇게 완강하게 탄압 속에서도 버티고 투쟁하면 우리도 저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해볼 만한, 우리들의 의제를 가지고 투쟁을 해볼 만한 상황들이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전반적인 자신감이 넘치게 만드는, 즉 저항과 투쟁에 대한, 반민주, 반노동에 대한 저항과 투쟁에 대한 이것을 해왔던 대우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를 또 주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내부지 않습니까? 내부도 또 그럼 얼마나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땐, 딴 것보다도 저희가 31일 날 이제 복귀를 하면서 위원장 지침에 근거해서 파업대오에 들어왔다 이탈했던, 아니면 파업대오에 들어오지 않았던 대우도 일부 있죠. 근데 어쨌든 끝까지 버텼던 대우와 들어왔다가도 이탈했다가 정치권과 노동조합이 철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합의를 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많이 지쳐있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후 투쟁을 계속 끌어가고 노사 간의 합의서가 나올 수 없는 전망을 판단했을 경우에 투쟁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파업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우리의 호응해준 이 파업과 그러니까 파업에서 철도민영화, 철도노동자들의 철도민영화 저희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국민들과의 이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속에서 사실 파업에 대한 중단과 투쟁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결단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노사합의서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정도, 앞서 말씀드린 이 정도, 이 높아지는 여론의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상 본인의 이 파업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이제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이번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라고 봤을 때는 합의서가 없습니다. 지금 노사 간에 합의서가 없고요.
그렇더라고 또 그럼 저희의 파업 투쟁 동력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서 그 위원장의 복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 다 복귀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그럼 여론이 나빴느냐? 그건 아니죠. 네, 또 그것도 아니죠. 이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사실 왜 파업이 중단됐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정식들의 합의나 파업을 어쨌든 접을 조건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서는 노사 합의가 아닌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더욱더 좀 소중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고요. 그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부터 해서 이 우리 국민들까지 우리 사회의 민영화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사실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정하게 국민적 동의, 합의 내지는 뭐 의견 일치 이런 걸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적 저항은 대단히 완강할 것이다. 이제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이 이번 투쟁 과정에 보이지 않는 성과였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른바 보수 정권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른바 이제 투쟁과 저항하는 그 대우들에 있어서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어떤 사실이죠. 물론 하는 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파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파업의 또 결말은 통상적으로 보면 일정하게 어쨌든 이 파업의 문제가 됐었던 원인이 됐었던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노사간 이 교섭이나 쟁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사실상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파업이 이 국민적 호응과 또 그 사회적 이슈, 우리 사회의 이슈를 포함한 그런 파업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제는 파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첫 번째로서는 노사 합의를 하게 되면 중단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파업 동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또 다른 경우에는 공권력이나 아니면은 아주 그